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 강의에 이어서 아날로그 라이트 명령을 사용해서 파란색 LED가 조금씩 밝아졌다가 조금씩 어두워졌다가를 반복하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좀 적을게요. 파란색 LED 27번 핀이죠. 27번 핀이 조금씩 밝아졌다가 조금씩 어두워졌다가를 반복하는 코드입니다. 우선 보이드 셋업 부분에다가 핀 모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LED를 꺼두기 위해서 7번 핀을 하이로 설정합니다. 이제 루프에다 반복을 하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합니다. 먼저 점점 밝게 아날로그 라이트 27번 핀의 값을 255로 하이와 같죠. 그리고 딜레이를 30 줍니다. 이 상태로 5씩 낮아지게 해볼게요. 27번 핀을 250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다 보면 꽤 비효율적인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써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쭉 작성을 해볼게요. 점점 밝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값이 255에서 5씩 낮아지면서 0이 되고 점점 어둡게 되다가 점점 어둡게 해서는 5부터 5씩 커지면서 250까지. 왜냐면 제일 첫 부분에 255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255를 한 번 더 넣지 않았습니다. 코드를 업로드 해볼게요. 자, 업로드가 완료되면 파란색 LED가 부드럽게 조금씩 밝아졌다가 다시 부드럽게 조금씩 어두워졌다가를 반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에 제가 밝아지는 속도나 어두워지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딜레이를 10으로 줄이고자 한다면 밑에 있는 딜레이들도 전부 다 10으로 줄여줘야 돼요. 다 전부 다 10, 10 줄여줘야 하고, 만약에 파란색 LED가 아니라 빨간색 LED를 쓰려고 했다. 그럼 여기도 26으로 다 바꿔줘야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지금 총 115, 116 이 정도의 줄에 코딩이 됐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죠. 이런 식의 하나씩 하나씩 다 바꾸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무식하게 코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다시 한번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 볼게요. 우선 우리가 단계별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코드가 아닌 조금씩 밝아지게 하고 단 변수를 사용해서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우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지워야 할 것 같아요. 먼저 27번 핀을 우선 꺼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변수라는 것을 사용할 건데 예제 코드를 제가 먼저 작성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int i에는 255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반복하기 위해서 루프문에 아날로그 라이트 27번 핀은 i 값으로, 그 다음에 딜레이는 50 정도 주고 i 값에 i에서 1씩 빠지게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업로드를 하면 i에는 제일 처음 255가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i는 i-1을 만난 다음에 루프를 돌아오면 i 값에는 254, 또 돌아오면 253, 252 이런 식으로 돌게 됩니다.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완료되면 파란색 LED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천천히 밝아지죠. 근데 결국 255보다 큰 값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255의 값을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 밝아지진 않을 거예요. 즉, 이 코드만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코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계속 루프를 돌면서 언젠가는 숫자 0보다 작아질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마이너 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밝아지다가 최대 밝기 이상으로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사용된 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변수란 저장되어 있는 값이 변할 수 있는 값을 말하고요. 상수란 저장되어 있는 값이 변할 수 없는 값을 말합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보면 고정된 값이 아닌 변할 수 있는 값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값을 변수라고 합니다. 수식에서 a의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b의 값이 변할 수 있습니다. 즉 a와 b는 프로그램 동작 과정에서 변할 수 있는 값이 됩니다. 반면 숫자 3은 고정된 값으로 프로그램 동작 과정에서 변할 수 없는 값입니다. 이걸 상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볼게요. 프로그램 언어에서 변수를 정의한다는 것은 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의 일부 공간을
할당받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모리의 공간을 할당받기 위해서는 할당받을 공간의 크기와 할당받은 공간의 이름을 정해줘야 합니다. 창구 안에 선반인데 이거를 우리가 디바이스의 전체 메모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작은 박스 하나를 놓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 박스 안에는 무엇이 담길지에 따라서 박스의 크기가 정해져야 하겠죠. 그걸 우리는 공간의 크기라고 보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박스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박스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들어있는 박스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다 라벨링을 해줘야 됩니다. 즉 변수가 저장될 수 있는 박스에는 이 박스의 크기와 이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사용했던 int i라고 썼던 부분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int는 공간의 크기를 의미하고 박스의 크기요. 여기 i는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공간의 크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렇게 int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면 메모리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만약 선언된 데이터 타입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값이 사용되면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되며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의도와는 다른 결과값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스에서 사용된 데이터 타입 int를 작성하는 것은 4바이트 크기의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박스의 크기가 4바이트의 사이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4바이트란 ESP32보드 기준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가 저장될 메모리의 크기 외에도 데이터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데이터의 형태에는 정수형 타입, 즉 소수점을 포함하지 않는 음수 또는 양수를 말하고요. 실수형 타입, 부동 소수점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음수 또는 양수를 말합니다. 또 문자형 타입은 문자 하나, 뭐 A 또는 B 또는 1 또는 특수문자 같은 문자 하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논리형 타입은 참 또는 거짓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참은 1, 거짓은 0으로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던 이 선반에 작은 1바이트 사이즈에는 부울형과 캐릭터형, 또 2바이트 사이즈에는 셔트형을 사용할 수 있고 4바이트 사이즈에는 int, long, float 형태의 데이터 타입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데이터 타입 또는 자료용으로 검색해 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int i라고 했을 때 int라는 부분이 데이터 타입을 말을 하는데요. 해석해 보면 정수를 저장할 수 있도록 4바이트 크기의 메모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타입을 저장을 했다고 칠게요. 여기에 박스에 이름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또 무엇을 넣으려고 했는지 그 용도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많은 메모리 영역 안에서 원하는 값이 저장된 상자에다가 이름을 붙여줘야 합니다. 방대한 메모리 공간 안에서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가 저장된 곳을 찾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실제 기계에서는 0x13, 0x1a의 형태로 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찾기는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메모리 주소를 대신할 수 있는 변수명을 선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수의 이름에 이렇게 i라고 쓰고 앞에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정수값이 저장된 메모리의 이름은 i다 라고 지정해 놨어요. 이 박스에 i라는 라벨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름을 정할 때 우리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int형 변수를 선언한다고 해볼게요. 이름을 abc라고 했다고 칠게요. 정수형 변수 abc를 대문자 a 있었죠? 선언한 것입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또는 abc라고 넣을게요. 이 역시 사용 가능합니다. 앞에가 대문자냐 또는 소문자냐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인식합니다. 또 하나의 예로 언더바 넣고 abc라고 넣어볼게요. 이것도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t를 넣고 1abc라고 넣으면 이거는 잘못된 규칙입니다. 변수명에 숫자로 시작되는 이름은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뒤에 1을 붙여주던가 중간에 1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int a, b, c의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 안에 공백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에러가 납니다.
또는 int 하고 setup. 지금 여기는 우리가 setup이라는 함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예약어입니다. 아두이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만들어둔 함수명인데 우리가 setup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때는 색깔이 예약어는 이렇게 좀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 말고도 뭐 if 또는 for, white 이런 식의 형태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은 이름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선은 변수를 선언할 때 문법입니다. 데이터 타입 int를 우리가 선언을 했고 라벨을 붙여줍니다. abc라는 이름의 변수명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찍죠. 그러면 해석하면 정수형 변수 abc를 선언한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int는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21억 4748만 3648에서부터 21억 4748만 3647까지 범위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되고 나면 또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abc라는 변수에는 255라는 데이터 값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면 변수 abc에 정수값 255를 저장한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equal은 대입 연산자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다양한 변수 선언을 하는 예제인데요. int a 해석하면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한다. a는 100 위에 int a가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는 100 변수 a의 정수값 100을 저장합니다. 전역 변수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 에러가 납니다.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콤마를 이용을 해서 정수형 변수 c와 d를 선언하겠다 라고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정수형 변수 2에는 10, f에는 20을 저장하겠다 라고 쓸 수 있고요. 또는 정수형 변수 sum에는 1과 2를 더한 값을 저장하겠다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선언 위치와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변수가 선언된 위치에 따라서 변수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크게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말합니다.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전역 변수는 중괄호 안에 갇혀 있지 않은 상태의 최상위 영역에 선언된 변수를 말합니다. int a에는 우리가 10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셋업문의 이 중괄호 안에서 a에다가 여기선 데이터 타입을 또 선언을 할 필요가 없죠. 최상위 변수에서 이미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a에다 200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또 루프문에서는 a에다가 300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int라는 것을 최상위 영역에서 int a라는 것을 한번 선언을 하고 나면 함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즉 이 int a는 전역 변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int b를 우리가 100이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중괄호를 넘어간 이 영역에서 b는 200, 그 다음에 루프문의 중괄호 안에서 b는 200 이렇게 사용할 수 없어요. 정수형 변수 b는 이 중괄호 셋업문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괄호 안에 갇혀서 특정 영역에 선언된 변수를 우리는 지역 변수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변수와 더불어서 다음 시간에는 변수와 조건문을 같이 사용해서 램프가 점점 밝아졌다가 점점 어두워졌다가를 반복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